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원하는 수업을 듣는다는 건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 상상하는 장면이다. 경북 영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평범한 학생이었던 박지연은 고1 때만 해도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고1 때 성적은 반에서 5등 정도, 주요 과목이 3, 4등급인 학생이었다. 기적이죠?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진짜 제가 이런 데 올 수 있을 걸 아예 생각도 안 했었으니까요. 그냥 고등학교만 잘 가도 와 이랬는데 되게 바뀐 것 같아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나 박지연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연세대 상경계열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대학 진학은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냈다고 신이 준 선물 같다. 축제가 한창이던 5월 주말, 지연이는 경북 영주에 있는 집에 다녀올 준비를 한다. 대학 입학 후 첫 번째 고향 나들이다.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집에 내려가는데 고이 모셔놓은 정장까지 꺼내 입는다. 옷매무새, 머리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 같다. 이 정장 자체를 지금 되게 간만에 입어봐서 너무 어색해요.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입는 건데 왠지 역효과 일어날 것 같아요. 지연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다. 서울의 멋진 여대생이 된 걸 보여드리고 싶다. 경북 영주. 지연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살기 시작한 제2의 고향이다.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러본다. 어메 할머니보다 또 컸어. 키는 그대로인데. 키는 그대로래. 아이고. 어메 이제는 숙녀가 됐어. 일부러 정장 입고 이렇게 긴 시간 떨어져 있던 것은 처음 있는 일. 할머니의 눈에는 서울서 공부하는 손녀가 마냥 대견스럽다. 딸이는 뭐 하고 뭐 학원도 보냈고 그래 하는데 공부하라 말 한마디도 없이 지가 그래 하이 이쁘잖아요. 할머니? 얼마나 해놓게요? 되게 대학생 손녀를 위해 준비하는 저녁상. 할머니의 손이 분주하다. 집에 가면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음식이 너무 많아서 지연이는 자꾸 욕심을 부린다. 그뭐 저기 뭐라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육개장 해먹을래? 먹고 싶은데요? 할머니 힘들겠다. 잘해주도 못해요. 지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도 못하고 이제 숨이나 붙어 놔두고 밥 먹여주지 뭐. 갑작스런 아버지 사업 실패로 서울에 살던 지연이 남매는 영주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내려와야 했다. 가족은 흩어지고 그때부터 남매는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자라게 됐다. 또 해가지고 비나 또 하나 또 뚫어가지고. 지연이에게 할머니는 엄마이자 수다를 받아주는 친구였고 기댈 언덕이었다. 3개월 만에 받아본 할머니 밥상이 지연이는 참 반갑고 좋다. 어떤 음식도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다. 6학년 때부터니까 거의 7, 8년? 7년 동안 먹었네요. 에이, 7년 먹었으면 뭐 입에 익을만 하죠. 평범한 학생. 지연이는 할아버지 댁에 살면서 자신의 처지가 꼭 불행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은 한결같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고1 겨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지연이가 난소암에 걸린 것이다. 심정으로 말도 못하죠. 참 그런 일이 있나. 전부 내 죄라 생각을 했지. 할머니는 그때를 기억하면 아직도 눈물이 앞선다.
이게요. 제가 아팠을 때 막 이제 퇴원하고 이때가 축제 기간이었거든요. 학교 축제. 이제 아팠을 때 저만 따로 교복이 아니죠. 병원에서 나와서 친구들 교복 입고 있고 저 혼자 이렇게 하얀색 옷 입고. 치료를 위해서는 학교마저 휴학을 해야 했다. 과연 치료가 될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이 물어내려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참 이런 운명이 내한테 닥치나 싶은 게 뭐 말로도 못하지요. 내가 그 병을 내가 다 안고 내가 전 대신 아프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도 남지요. 하고도 남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뭘 먹고 싶다고 먹으면 다 기어 올리고 하지. 아무것도 배는 데가지 못하지. 아휴, 그때 참 신중하는 저게 지금 공부 안 한다 그래도 대견스러워요. 암을 제거하기 위해 2차례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는 1년 가까이 지속됐다. 항암제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극심한 고통도 뒤따랐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연이를 힘들게 했던 건 학교였다. 아픈 와중에도 교복을 입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교복 입은 애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러면 혼자 막 속상한 거 있잖아요.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왜 나만 여기 이러고 있나?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그래서 막 수업 시간인데 왜 노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차라리 내가 저기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되게 그때 솔직히 원망이었죠. 원망해서 이제 점점 바뀐 것 같아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연이는 곧바로 학교를 찾았다. 겨울방학 기간이었던 학교에서는 때마침 보충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연이는 당장 보충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선생님들을 졸랐다. 네, 진짜 자랑스럽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프니까 가슴 아프고 막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복학을 앞두고 복학도 하기 전에 벌써 방학 보충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사실 말렸어요. 근데 지금 아직 건강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병원에 뭐 주기적으로 가고 있었을 때거든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한 공부. 하지만 마음먹은 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암 치료를 위해 휴학했던 1년간의 공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수업을 1년 동안 쉬었다가 들으니까 완전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소하게 나왔기 때문에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멘트가 뭐지? 하고 전자사전을 눌러보니까 고거의 과거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땐 진짜 내가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런 상태였어요, 정말. 항암 치료를 받고 난 뒤라면 한동안 요양하며 몸 상태를 살펴야 하는데 푹 쉬어야 할 기간에 무리해서 학교에 다니다 보니 공부는 마음뿐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학교 정규 수업을 온전히 듣기도 힘든 상태였다. 조금만 무리해도 지치고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몸이 일단 약해서 지금이야 많이 먹어서 살이 쪘지만 그때는 막 태어났을 때라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때는 일단 체중 자체도 되게 약했었고 체력 자체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는 그 상태였죠. 부족한 체력을 가지고 공부하려다 보니 짧은 시간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부법을 찾아야 했다. 지연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변 정리였다. 봐야 할 참고서 외에 다른 책은 모조리 책상에서 치워버렸다. 필기구는 사용할 것만 골라서 꺼내두었다. 그리고 MP3 대신
귀에는 귀마개를 꽂았다. 온전히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서다. 귀를 막으니 깨끗한 노트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이곳에 서둘러 학습 내용을 채워 넣었다. 집중하려면 잡념이 끼어들 틈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주위에서 불러도 대답을 못했어요. 부른지 모르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가끔씩 시험 치기 전에 왜 벼락치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막 밥 먹으라는 소리를 못 들어서 할머니가 화나셔서 막 방문 두드리고 이러셨거든요. 공부할 때는 뭐 옆에서 모르고 밥도 지 먹고 싶어야 먹지. 뭐 지 할 거 다 해야 먹지. 안 먹어요. 공부도 공부지만은 그 수술했으면 밥을 지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먹기 때문에 내가 문 열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하지. 이 무렵 지연이의 평균 수면 시간은 10시간 이상. 문제는 하루 서너 시간씩 자면서 공부에 열중하는 친구들과 겨뤄야 한다는 점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을 메울 방법은 단 한 가지. 집중력뿐이었다. 지연이가 찾아낸 10분 공부법은 시간을 최소한의 단위로 끊어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오늘 공부할 범위에 핵심 단어를 골라 빈 종이에 나열한다. 핵심 단어를 고를 때는 해당 내용을 읽고 대략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둔다. 그리고 이것을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해 읽었다. 공부할 분량은 정해져 있는데 주어진 시간은 10분. 1분 지날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암기 속도도 늘었다. 내신 시험 칠 때 쉬는 시간 10분 동안 바싹 외워서 시험 시간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10분이 지나면 과목을 바꿔 다른 공부를 시작한다. 총 3과목을 묶어 30분을 공부한 뒤에는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 1시간 정도 계속해서 해봤는데 도리어 능률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 집중도를 높이려면 휴식도 반드시 필요하다. 10분 동안 최대한 빨리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잡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10분씩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덜 낼 수도 있고요. 그 10분마다 과목도 바뀌니까 그 싫어하는 과목이 중간 섞여 있더라도 그래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시간을 10분으로 쪼개 공부 시간으로 사용하다 보니 시간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흘려버렸던 10분이라는 시간. 고등학교 1학년 때 1시간 걸려 공부하던 분량을 10분 동안 마칠 수 있었다. 시험이 다가오면 지연이의 시간 관리는 더욱더 중요해진다. 특히 암기 내용이 많은 과목이 문제였다. 반복 학습을 할 여유가 없었던 지연이는 여러 권의 참고서를 한 권에 모아 자신만의 복습책을 만들었다. 시중 참고서들은 같은 단원인데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4권을 한 번에 볼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4권 다 보고 있으면 언제 그걸 다 봐요? 한 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런 문제나 설명 방식만 다른 게 아니다. 문제 유형도 확연히 다른 것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같이 붙여서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지연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수업 시간에 놓친 내용들과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설명들이다. 오려 붙이고 정리해서 다시 읽는 과정에서 전체를 알 수 있게 됐고 외우기 또한 한결 수월해졌다. 개념의 생성 원리가 빠져 있다면 바로 위에 덧붙여 순서대로 볼 수 있게 했다. 한번 만들어두면 시험 날까지 지속적으로 꺼내볼 수 있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만든 거죠. 진짜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에 얼마나 많고 양이 깊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할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낸 편리한 나만의 참고서. 시간도 벌면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도 지연이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는다. 암이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수술 후 5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한다. 공부에 열중했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 혹시
암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그 걱정이 지연이에겐 큰 짐이었다. 그러나 지연이는 이대로 물러나고 싶지 않았다. 몸이 아프기 전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지연이는 반에서 10등 안에도 들지 못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집중력을 높인 결과는 놀라웠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3, 4등급의 성적이 1년 만에 전 과목 1, 2등급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성적은 지연이가 다닌 학교에서도 전교 최상위에 속하는 성적이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 결과는 각각 다르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의 차이다. 따라잡을 기세가 아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대학 입시를 무사히 통과한 친구들. 이들도 대부분 집중력을 높이는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게 리듬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지.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래 좀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보면은 집중이 좀 되고 그렇게 책상에 앉으면은 이렇게 공부가 잘 되고 그랬어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쉰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 집중을 하고요. 자기가 능력이 되면은 그거를 2시간씩 아니면 혹은 최대 많게는 3시간씩 끊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집중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1년 넘게 노력해오던 지연이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공부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진 상황.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했다. 수업 시간, 우선 필기 방법을 바꿨다. 조금이라도 의문나는 사항이나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거의 매번 해당 과목의 선생님을 찾았다. 그다음에 이거 국가의 초국가적 행위. 이른바 박지연식 질문 공부법. 초국가적이란 말은 뭐야? 국가를 뛰어넘은 것이 되겠지, 그죠?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지연이는 아예 집에서 질문거리를 만들어 올 정도였다. 지연이 질문 때문에 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호기심도 많고 제 과목만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 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아주 많이 했던 학생입니다. 일단 질문하면서 해답을 얻어가는 게 같이 얻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건 이거다라는 해설이 아니라 제가 쌍방향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건 이런데요? 왜 그건 그런데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제가 얻는 게 더 많아요. 질문하면서 되게 즐거웠었어요. 재밌고. 선생님을 통한 질문 공부법은 지연이에게 큰 도움이 됐다. 1대1로 만나 설명을 듣다 보니 자신의 약점, 취약한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대충 알던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다. 더욱이 질문거리를 찾고 그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공부는 아주 재미있어졌다. 우리도 만약에 뭐 야구 시합을 보거나 할 때 저 선수가 뭐고 자꾸만 묻는 이유는 관심이 많기 때문이고 실제로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생님 수업도 문제가 있겠거니와 본인에도 학습 흥미도 없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또 성적이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슬럼프에 빠져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던 시절. 지연이를 붙잡아준 또 하나의 버팀목은 가족이다. 키워주신 것은 물론이고 항암 치료 기간 내내 곁에 계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을 생각하면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다. 태어나고 나서 그분들께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딱히 학생의 입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저 그땐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큰 기쁨 안겨드리는 게 더 좋은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연이가 갑자기 파일 가방 하나를 보여준다. 이게 수학 오답 노트 하는 거예요. 파일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은 전에 풀었다가 틀렸던 수학 문제들이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쌓여가는 오답들을 정리하는 것도 문제였기 때문이다. 틀린 문제를 한 곳에 모아놓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마치 퀴즈를 풀듯 놀이를 하듯 골라서 다시 한번 풀었다. 그 수학 자체가 되게 재미없고 되게 지리한 과목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게임 같거든요. 그냥 막 랜덤 게임처럼 이렇게 막 무작위로 문제 집어넣고 짬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건져서 풀어보면 안 풀리는 거 있으면 화나겠지만 풀리면 또 재밌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수학에 대한 흥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뒷면에는 문제를 푼 날짜를 적어 기억할 수 있게 한다. 풀다가 막히고 틀린 문제들은 그대로 다시 넣어둔다. 그리고 3일 안에 다시 풀어본다. 첫 번에 잘 풀었다고 해서 문제를 버리진 않는다. 한 문제당 최소 3번은 풀었다. 3번 풀었는데 3번 다 맞았다 이러면 아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 버리는 거죠, 꾸겨서. 손에 잡히는 대로 풀어보는 수학 문제들은 부담 없이 다가왔다. 어떤 문제를 풀게 될까? 문제 고를 때 작은 설레임이 생기기도 했다. 기존 오답 노트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면서 공부에 재미까지 더했다. 이것이 지연이가 개발한 수학 오답 노트였다. 2년간 이어졌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지연이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연세대 4년 장학생이 되었다. 좋지요. 기분 좋아요. 밖에 소식 들고 울었는데 저게 지금 공부 안 한다 그래도 대견스러워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런 명문학교 들어가 있긴 참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뭐예요. 그저 고맙고 든든하고. CPA 공인회계사 한번 해보고 싶고요. 될 수 있다면 고시 쪽도 한번은 해보고 싶어요. 고시 공부도. 좀 허황되지만 세계 경제 쪽에 뭔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자 희망사항이에요. 언젠가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큰 인물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긴 시간 고생 많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지연이가 가진 꿈이다.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포기할 정도로 절망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지연이는 암이라는 병과 싸워 일어섰고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이제 다시 건강해진 거잖아요. 건강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아프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내가 해야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다 하고 싶어요. 지연이는 말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집념이 있다면 자신이 꿈꾸던 미래는 어느새 자신의 곁으로 다가와 있을 거라고.